지금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은 핵심적인 문장은 이 부분이지 않을까요? 사실상 여기가 주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좀 더 볼게요. Parents understand. 부모는 이해하고 있어요. 대절을요. Rocking, quiet, newborn. Rocking, 흔들어주는 게 quiet, 달래준대요. 조용하게 하다. 이게 동사예요. quiet이. 달래준답니다. 신생아를요. 이걸 알고 있죠. 이렇게 흔들면 애를 달래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은 very often, 아주 자주 provide, 제공하는데 gentle, repetitive movement. 그러니까 부드럽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아주 자주 제공한답니다. 뭐 하는 동안? 젖을 주는 동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애기 그 분유 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국룰이라고. 이게. 너네도 나중에 한 10년 뒤에 애 낳아서 길러보면 알아요. 이게 국룰이야.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주면 안 돼. 바운스가 필요합니다. 바운스가. 그러니까 봐봐. 애를 그냥 이렇게 안고 있어. 그러면은 애가 짜증내요. 그러니까 애를 달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흔들어줘야 돼. 애를 달래려면 흔들어줘야 돼. 그럼 생각을 해보자. 흔들어주면은 애가 마음이 진정된다는 거죠. 근데 애가 밥을 먹는 순간에, 그러니까 젖을 먹는 순간에 이렇게 흔들어줘.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로 먹을 거를 먹는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그냥 흔들림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건데요. 편안하게 해주는데 이거를 젖 먹는 시기와 함께 결합을 시킨다는 거죠. 결합을 시킨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Since the appearance of food. 자, 음식의 등장이 is a primary reinforcer.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직역을 해볼게요. 음식의 등장이 1차적인 강화물이기 때문에 1차적인 강화물 뭔지 모르겠어요. 넘어가 볼게. 1차적인 강화물이기 때문에 newborns, 신생아는 may acquire, 얻을 수도 있어요. a fondness for motion.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한 애정을 얻을 수도 있답니다. because 왜 그러냐? 그들이 have been conditioned, 조건화되어 왔기 때문이래요. 뭘 통해서? A process of associative learning. 그러니까 연관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조건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뭐라고 하면 될까? 그러니까 애들을 달랠 때는 흔들어야 돼요. 애들을 달랠 때. 근데 애들이 여기서 1차 강화물이라고 했잖아. 말 그대로 1차 강화물이라는 거는 강화를 시켜주는 거야. 강화를 시켜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기 입장에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기 입장에서. 근데 거기에서 가장 1차적인 게 뭐냐면요.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 애가 생존 본능이 있으니까 이걸 먹어야만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먹을 때가 애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먹을 때 기분이 좋은 건데 근데 신생아는요. 그 움직임에 대한 그 어떤 애정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흔드는 게 이렇게 흔들면은 기분이 좋아져. 근데 이 먹는 것 자체도 기분이 좋아. 근데 이게 같이 되는 거잖아. 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연관성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A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유나 뭐 젖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관련성이 생기는 거야. 먹을 거를 먹을 때 기분이 좋은데 흔들어 주는 거야. 마치 파블로프의 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알죠? 그 먹이가 이렇게 왔을 때 땡땡땡 종 치는데 걔가 이러면서 막 침 흘리고 있어. 나중에는 먹이가 없어도 땡땡땡 종만 쳐도 이렇게 막 침 나오는 거. 이게 그 파블로프의 개 조건반사였나요? 그 실험 내용이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야. 어찌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글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애가 막 이렇게 울어. 막 난리를 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애 이렇게 안아갖고 배고팠어? 밥 줄게 해갖고 이게 분유를 줘. 흔들지 않고 이렇게 준다고 쳐봐. 그럼 이때 애가 난리를 안 칠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줘. 그러면은 이게 버릇으로 되어 있는 애는요. 굳이 이렇게 안 흔들어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보통 그렇게 안 하고 보통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를 달래주려면 흔들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나온 문장 때문에. 뱃속에 있었으니까 이 환경을 이렇게 좀 익숙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부모들이.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보자고. A 입장에서는 일단 먹으니까 진정이 돼요. 기분이 좋아졌어. 근데 이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건데 흔들리고 있으니까 얘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만들어진 거야. 조건이. 먹고 있는데 흔들어주네? 그럼 나중에 안 먹을 때도 흔들어주면은 얘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야. 왜냐면 흔들림을 당할 때 먹는다는 그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그게 기분 좋다는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학습이 연관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 같은 게 조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움직임에 대한 그 좋아함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 생긴 거야. 그냥 이렇게 줄 때보다 이렇게 줘. 그러면은 기분 좋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 안 먹을 때도 흔들어 주니까 내가 먹을 때 흔들림을 당했던 그 기억이 나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으니까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흔들리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자궁에서의 경험과 유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리하자면 결국 이런 거죠. 여기다 다시 쓸게요. 정리해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를 아이가 먹을 때,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먹을 때죠. 먹을 때. 젖을 먹을 때라는 건 다시 한번 뭡니까? 기분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분 좋은 경험이잖아. 먹는 거니까. 그렇죠? 이걸 하고 있을 때 동시에 흔들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얘와 얘의 연관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연관성을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흔들림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좀 간단하게 좀 써봤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거 이제 끝났는데요. 일단 그 빈칸의 답은 제가 아까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이 부분 맞나요? Higher a fondness for motion. 이 부분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얘가 왜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알아야겠죠. 사실 앞에 나와 있는 1차 강화물이라는 거를 얘네가 모의고사 푸는 입장이라면 이게 뭔 말인지 했을 거예요. 근데 because 이하를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연관이 있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생아들은 뭐 할 수 있다? 그 흔들림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이 빈칸은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아니 이 내용은 이미 첫 문장에 나와 있잖아. 애가 흔들림을 좋아한다고 나왔잖아. 그럼 흔들림을 좋아하는 걸 습득한다. 결국 이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만약 제가 출제자였다면 저는 이 부분에 빈칸을 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오히려 요 부분 어딘가에, 그러니까 여기에 차라리 빈칸을 뚫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관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조건화가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연관 학습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연관성. 됐죠? 그럼 이 글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약하려면은 좀 길게 쓸 거라면 두 가지를 다 쓰면 되고요. 짧게 쓸 거라면 요 내용만 쓰면 되거든요. 만약 둘 다 쓸 거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흔들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자궁에서의 경험과 유사한다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어떻다? 아이가 젖을 먹을 때, 즉 기분 좋은 경험을 하고 있을 때 동시에 흔들림을 경험함으로써 연관성이 생겨서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요약문을 만든다면요. 이렇게 합쳐서요. 됐죠? 자, 그러면 문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답 나왔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자, 빈칸에서 나와야 되는 건 뭐다? 결국에 애들은 흔들리는 걸 좋아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나왔던 내용이니까요. 두 번째는요. One consistent feeding. 계속해서 먹이를 주기를 원하다는 아니겠죠. 흔들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세 번째. Dislike severe rocking. 자, 좀 뭔가 심한 흔들림을 싫어한답니다. 그럼 뭐 이렇게 흔드나요? 뭐 이것까지는 아니겠죠. 이런 내용 나오지도 않았고요. 네 번째. Remember the taste of food. 자, 음식의 맛을 기억한다. 전혀 상관없죠. 5번. Form a bond with their mothers. 그들의 엄마와 유대감을 형성한다. 엄마와의 유대감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죠. 그래서 1번만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서 질문 1번.
자, 1번 문장에서 윗글의 중심 소재를 찾아 한글로 써라. 제가 썼던 내용 그대로 나왔네요. 흔들림을 좋아하는 신생아. 똑같이 나와 있네. 자, 두 번째. 2번에 밑줄 친 this가 의미하는 내용을 한글로 써라. this. 자, 2번 문장에 이것이 사실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요거 아니에요? 요거. 그렇죠? 요거. 자궁에서의 경험과 유사하니까 흔들림을 좋아한다. 요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생아가 흔들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궁 안에서의 경험과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추정. 이렇게 썼는데 핵심은 이거죠. 자궁에서의 경험과 유사하다는 것. 이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조금만 내려드릴게요. 5번에 밑줄 친 조건화의 구체적인 설명 부분을 본문에서 찾아 한글로 써라. 조건화. have been conditioned라고 나왔잖아. 조건화라는 게 뭐였습니까? 마치 수학 공식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즉 부모들은요. 여기 좀 지울게요. 좀 내릴게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젖을 주는 동안 반복적인 움직임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흔들림이라는 거는 식사 시간이라고 조건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근데 이거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썼던 요 내용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젖을 먹을 때 동시에 흔들림을 경험을 해서 결국 젖을 먹을 때 흔들림 둘 다 기분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공식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흔들림을 좋아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조건화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되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근데 아까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말을 못한 게 있거든요. 저기 석준이랑 수연이랑 지우는 숙제가 뭐가 안 된 거예요? 석준이는 듣기 뭐가 안 된 거예요? 문제풀이요? 수연이는 뭐가 안 된 거죠? 어떻게 되죠? 어떤 거? 미안해. 소재 작성. 지우는 뭐가 안 된 거예요? 빈칸 쓰는 거요? 숙제 갖다가 또 길게는 얘기를 안 할게요. 알아서들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숙제가 안 된 거는 오늘까지 마무리해서 저한테 보내세요. 알겠죠? 오늘 내로. 새벽에 보내든 뭐하든 상관없습니다. 5시에 보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시기 전까지 안 된 부분은 마무리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알겠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자, 다음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복습 숙제부터 드릴게요. 40쪽부터 있네. 40, 42, 44, 46입니다. 여기 전부 다 구문문서과 해서 해오시면 되겠죠. 구문문서 해서. 자, 그 다음에 예습 숙제입니다. 지난번에 보자 45까지 썼죠. 그러면 원래 2페이지밖에 안 되는 생각해보니까 책을 오늘 줄 걸. 에헤이. 이건 양이 너무 적은데 어쩔 수 없죠. 제가 책을 안 보고 하는 걸로 2개만 줄게요. 설마 이 꼴랑 2개밖에 안 되는 것도 못 배우진 않겠지. 그지 같은 거잖아. 자, 이렇게 합시다. 47, 49쪽에 있는 그 두 지문밖에 안 되잖아요. 두 지문밖에 안 되니까 이거 뒤에 구문 독해도 그냥 다 해버리고 끝내버리죠. 한 방에. 알겠죠? 그래서 47에서 50쪽까지 전부 다 해오시면 돼요. 전부 다 풀고요. 여기 풀기라는 거는 빈칸 채우기 포함입니다. 제가 여기다 써둘게요. 혹시나 해서요. 빈칸 채우기 포함. 그리고 제가 항상 내드리는 거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쓰는 것처럼 소재 한글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제문 표시. 주제문 표시는 기왕이면 색깔펜으로 좀 표시를 해주세요. 상세하게 썼으니까 꼭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된 거는 마무리하시죠. 그리고 고생들 하셨고요. 단어 페널티 혹시 다 쓰신 분들은 저한테